안녕하세요. 박준태입니다. 제가 일반무리 전자기학 파트를 이제 공부하면서 혼자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던 점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대로 조금 체계적으로 문서화를 하지 않고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걸 같이 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려고 이제 그런 사항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 부분들만 따로 한번 모아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셔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한번 간단하게라도 훑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금 헷갈렸던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조금 개념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를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범위인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인 쿨롱 법칙이랑 가우스의 법칙 그리고 전이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이걸 정리를 시작할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정리 좀 잘해서 그냥 문서로 올려드려야겠다. 비디오를 찍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그려가면서 혹은 이제 말로 설명해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요 문서를 세로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4대 3이나 16대 9나 이런 식으로 가로 화면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 요 세로 사이즈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은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진행하는 저도 불편한데, 제가 문서를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좀 진행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이걸 비디오를 찍기로 결심해서 돌이키기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조금 이번에는 불편하지만 세로로 정리한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서 동영상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쿨롱 법칙인데, 일단 개념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제가 공유하고 싶었던 것들을 공유하는 식으로 갈게요. 먼저 쿨롱 법칙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요런 값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양전하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전하를 중심으로부터 발산하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로 QS가 음전하면은 QS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가장 공유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전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외우시거나 적용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어떤 원천 전하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원천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어떤 시험 전하라는 놈이 이 전기력선의 영향을 받는, QT겠죠? 요 원천 전하의 전기장에 영향을 받는 곳에 위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천 전하로부터 어떤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이제 원천 전하가 형성한 전기장에다가 요 시험 전하를 곱해준 값이다. 그래서 여기에 원천이 있었고 이게 시험 전하가 와서 요게 받는 힘이 전기력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거는 그냥 이걸 말로 제가 한 거를 한번 글로 써본 거고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전기장의 크기랑 성분 요거를 조금 구분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2차 연습 문제나 3차 연습 문제에서 이제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를 푸셨을 텐데,
아마 이번에도 있었을 거예요. 항상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답에 막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아니, 내가 아는 크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왜 음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문제 출제를 하신 그 담당 교수님께서 그 수정을 안 하신 거예요. 문제에서 크기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절대값이 취해서 양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써져 있는 거는 전개장의 성분을 그냥 구한 다음에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다시 하면은, 크기라는 건 우리가 어떤 값에 이제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만드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크기라는 거는 귀찮더라도 요 벡터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요 기호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성분이란 게 있는데,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우리가 성분과 단위 벡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전기장 벡터가 있다고 봤을 때, 요거는 전기장의 성분과 그냥 R 단위 벡터로 표현을 했으면은, 요 전기장의 성분이라는 거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가질 수 있고, 요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제가 뒤에 예제 문제를 몇 개 넣었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처음에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방향을 어떻게 정하지라는 거를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요 전기장에 밑전자 스몰 r이 붙어 있는 거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보니까 이 교재에서는 구면 좌표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면 좌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 2를 이수하시면서 이 개념을 지금 진도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좌표계를 표현하거든요. 그 직교 좌표계, 그리고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 그래서 같은 벡터를 이제 다른 관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인데, 전기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점 전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발산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구형의 발산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구면 좌표계를 취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제 특수한 그 경우에 따르면은 뭐 원통 좌표계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요 놈의 기준은 항상 요 전하가 위치한 정중앙, 그 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정 지점에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라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두 점전화가 있고, 이제 같은 축상에서 두 점전화 사이에 임의의 점 P를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P는 D1과 D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때 P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내가 사용할 공식을 항상 이렇게 적어주시고 시작하시면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헷갈리지 않고 교수님도 채점하기 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시고 시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놈을 Q1이 여기에 미치는 전기장을 구하고 Q2가 P 지점에 미치는 전기장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해주는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먼저 Q1이 P 지점에 미치는 전기장은 이 원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R 대신에 D1을 집어넣은 거겠죠. 그리고 단위 벡터 R 이렇게 될 텐데, 요거는 Q1의 중심에서 본 값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요 단위 벡터와 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한번 P 지점에 놓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P1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 성분을 적어준 다음에 이 P 지점이 지금 Q1보다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요런 식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단위 벡터의 기준, 단위 벡터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플러스 i로 가니까 플러스 i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Q1이 양수일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나가니까 실제로 플러스 되니까 플러스 i 방향이 맞고요. 만약에 Q1이
음수라 가지고, 그러니까 음전하라 가지고 전기장이 이렇게 들어온 쪽으로 형성된다 치면요, 결국엔 얘가 음수니까 요게 전체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방향이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일반적으로 적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2를 볼게요. 얘가 E2 같은 경우도 이렇게 Q2가 있고, Q2로부터 발산하는 방향으로 일단 전기장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거를 P 지점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성분은 가지고 왔고, 이제 방향을 볼 건데, Q2 같은 경우는 단위 벡터가 이제 얘의 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R 벡터가. 근데 P 지점은 얘가 왼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P 지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로 놨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I 벡터가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Q2에 양전하를 넣고 양전하를 가정하고 한번 방향을 보든, 음전하를 가정하고 방향을 보든 결론적으로 이게 맞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P에 대한 전기장은 이제 P1과 P2에 대한 전기장을 각각 구해서 더한 건데, 그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 P라는 지점이 Q1과 Q2의 Q2를 통과하는 일직선상에 이제 놓인다고 가정했을 때, 요 사이에 놓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언제나 통하는 식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P가 뭐 Q1보다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Q2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기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칭성이에요. 사실 요거는 뭐 별 5개를 줘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인데, 대칭성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풀어야 할 문제를 간략화해가지고 단순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학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특수한 상황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특수한 것들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거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공부하실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막 난해한 도형 같은 거를 주진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뭐 전기전자과들은 배우는 전자기학이라든지 그런 전공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특수한 상황을 보통 가정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구형인 모양을 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무한으로 뻗은 어떤 선을 가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무한하게 넓은 어떤 평면을 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특수하고 대칭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시작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얘가 지금 어떠한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뭐는 안 구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비슷한 거 보셨겠지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원점을 중심으로 x 거리는 서로 같고 그리고 y 거리도 같은 어떤 P점에 이제 우리가 전기장을 구해본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 Q1과 Q2가 이제 어떤 전하량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크기가 같고 둘 다 양전하라고 가정하거나 둘 다 음전하라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x 성분이 상쇄되거나 y 성분이 상쇄되거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식을 도출한 거 한번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만약에 둘 다 양전하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Q1이 P에 이렇게 전기장이 요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Q2 같은 경우도 얘가 양전하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얘가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확히 지금 대칭으로 방향이 갈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벡터를 X성분과 Y성분을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벡터를 마찬가지로 X성분과 Y성분을 분해를 해보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X성분끼리는 서로 상쇄가 되고 Y성분만 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X성분, Y성분 다 구하지 않고도 이 경우에는
대칭성으로 인해서 X 성분은 상쇄가 되고 Y 성분이 2배가 되므로 하나의 그 전기장의 성분만 구한 다음에 거기에 Y 성분을 구해서 2배를 취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간략해서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기장을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간단하게 풀이를 보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점 전하에 의한 어떤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쿨롱 법칙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제일 먼저 떠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점전하가 존재하니까 각각에 대한 점전하가 특정 지점에 미치는 전기장을 다 구해서 더하자 라는 아이디어로 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 원을 구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1에서 기준에서 이제 나가는 걸 구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P 지점에 작용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P1이라고 하고, 이 원의 X 성분, Y 성분 표기하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둘 다 X 성분도 Y 성분도 양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I 플러스 J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이 대각선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의 X 성분과 Y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은 이 값이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이제 밑변 성분을 추출하고 사인 세타를 곱해서 요 Y 성분을 추출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공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이 원의 X 성분을 이렇게 구하고 이 원의 Y 성분을 이렇게 구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EP1을 구했고요. 마찬가지로 EP2도 똑같이 구해주시면 돼요. 단지 이제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X 값은 이제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세타 제로로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고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를 가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표현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분의 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이러한 관계식을 적용하시면은 요 공식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EP는 EP1 더하기 EP2,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건데, 자 보시면요,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임의로 Q1과 Q2는 똑같이 같은 전하량을 크기를 가지고 있고 둘 다 양전하다 라고 가정했는데, 이제 요게 마이너스고 이게 플러스니까 만약에 둘 중 하나가 양전하고 음전하고 크기가 같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그때는 Y 성분이 상쇄가 되고 X 성분이 뭐 마이너스 2배가 되는지 아니면 플러스 2배가 되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성분이 상쇄가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면요, 굳이 이렇게 한 성분을 더 구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헷갈려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셨어가지고 다시 정리하면요,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제 어떤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선전압 밀도는 람다로 표시하고, 람다는 단위 길이당 그 단위 길이당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겠죠. 그리고 면전압 밀도는 시그마로 표현을 하고 단위 면적당 전하량, 그리고 부피전압 밀도는 로우로 표기를 하고 단위 부피당 전하량. 요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냥 뭐 람다, 시그마, 로우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결국에는 차원을 봤을 때 요 전하량 Q라는 거는 결국에는 일정한 선 전하 밀도 곱하기 길이고, 일정한 면 전하 밀도 곱하기 면적, 그리고 일정한 부피 전하 밀도 곱하기 그 부피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모든 게 다 그냥 똑같이 Q를 나타낸다. 그리고 밀도라는 거는 이제 일정한 상수기 때문에 그걸 좀 인지하고 있으면은 특정 문제를 풀 때 좀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칭성이 왜 중요한지, 이제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예제들이 왜 아주 특수한 상황만 다루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이런 예제를 보셨을 거예요. 교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전압 밀도 람다로 고리가 이제 대전된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중심축에서 뭐 중심이든 아니면 이제 위로
Z 방향으로 얼마큼 떨어진 P 지점, 요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요렇게 X, Y, G 좌표가 있다 보면은 요게 X, Y 평면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G 방향으로 얼마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P가 있고, 그러면은 요 점이 여기에 미치는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하고, 얘랑 정반대에 있는 요 지점에서 여기에 미치는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X, Y 평면 성분은 완벽하게 상쇄가 돼버리고 요 Z 성분만 2배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한 쌍으로 봤을 때 요렇게 그 쌍을 쭉 돌리면은 우리가 모든 쌍이 X, Y 성분이 서로 상쇄가 되고 G 방향만 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표현해보면요, 어떤 P라는 시점의 전기장은 우리가 X 성분과 Y 성분과 G 성분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X 성분과 Y 성분은 대칭성으로 인해서 모두 상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G 성분만 구하면 된다 라는 걸 이제 쉽게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만 쉽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호의 중심 예제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원호가 있고 요 원호가 요 중심에 미치는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어떤 중심선을 기준으로 세타 제로만큼 이제 우리가 각이 벌려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 Y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이 여기에 미치는 전기장은 이렇게 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요거랑 정확히 반대 극부에 있는 대칭되는 요 쌍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P에 미치는 전기장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될 테고, 결국에는 Y 성분이 상쇄되고 X 성분만 배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잘못 써놨네요. 네, 이건 지금 양전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할게요. 맞게 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얘가 여기 미치는 거니까 요렇게랑 요렇게랑 요렇게가 되는데, 요렇게 분리를 해보면은 Y 성분 상쇄가 되고 X 성분이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맞게 쓰는데 참 바보 같네요. 자, 다시. 그리고 X 성분만 남는 거니까 여기 0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캐치해서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간략화해서 풀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우스의 법칙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점수를 따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해만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가우스의 법칙 공식을 보면요, 어떤 전기 선속이라는 게 있고, 그 전기 선속은 내가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폐적분한 건데, 그 적분한 값이 내가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 안에 존재하는 알짜 전하에 의해서 어떤 값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가 색깔을 입혀봤는데, 이 색깔을 한번 계속 주의하시면서 살펴보세요. 먼저 포인트가 가우시안 폐곡면은 여러분들이 잡으실 때 어떤 식으로 잡냐면요, 항상 원천 전하의 분포 형태랑 닮은 형태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가우시안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식이거든요.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접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완벽하게 대칭의 모양인 구 형태라든가, 아니면은 구 껍질 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무한 전선, 무한 평면,
이런 식으로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고도로 대칭적인 상황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고요. 이때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가우시안 폐곡면을 잡냐인데, 그거는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전의 분포형들을 잡는다. 그래서 예시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잘 아시겠지만 원천전화가 구 모양이라고 가정하면요, 이런 식으로 구라고 하면은 요거랑 같은 중심점을 공유하는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구 모양으로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가우시안 법칙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식이 주어지고, 여기서 요렇게 제가 노란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은 성분이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전기장의 이제 R 성분은 가우시안 폐곡면을 내가 잡은 게 지금 반지름 R짜리인 구껍질이잖아요. 그럼 구껍질의 건널비는 4파이 R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 색깔은 내가 지금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 안에 존재하는 R자 전하고요. 그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전기장의 성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4파이 입실론 제로가 그 쿨롱 상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성분이고 이렇게 들어오고 크기만 구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케이스. 네, 그 다음에는 요 무한 원형 도선을 볼게요. 먼저 무한 원형 도선은 요 놈의 모양이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 중심선으로부터 스몰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한다고 하면요, 똑같이 원통 모양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원기둥 모양으로. 그래서 요렇게 원기둥 모양으로 잡아줄 때 요 원기둥의 높이는 뭐 어떤 변수를 쓰셔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나중에 그 상쇄돼서 없어질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내가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은 지금 빨간 색깔로 표현되어 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R자 전하는 파란 색깔 빗금친 것만큼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의하셔가지고 기호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원기둥 모양으로 전하가 이게 무한도선에서 전하가 분포할 때 전기장은 중심 축으로부터 수직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 외의 방향으로는 전기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왼쪽 위에서 바라본다고 가정하면요, 요게 중심선으로부터 발산하는 중심축의 수직인 방향으로만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면요, 가우시안 폐곡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폐적분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이 윗면과 아랫면과 그리고 옆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각각 나눠가지고 이제 적분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장과 면 벡터를 적분하는 건데, 전기장은 중심축으로부터 수직인 방향으로만 이제 존재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윗뚜껑에 대한 면 벡터는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벡터는 전기장과 항상 수직이에요. 그래서 두 벡터를 내적했을 때 사이각이 90도라고 하면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0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 뚜껑에 대한 면 벡터는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장은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0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한도선에 대해서 적분하실 때는 이제 옆면만 고려해서 하시는 게 이유고요. 그러면은 얘는 2파이 RL이 되겠죠? 이렇게 펼쳤을 때. 그래서 요게 들어온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부피전압밀도에다가 어떤 V를 곱해주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Q를 알 수가 있었고, 그래서 V 인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잡은 요 파란 색깔 빗금친 부분의 부피죠. 그래서 파이 R제곱 곱하기 L이 되고, 그래서 L끼리는 상쇄가 되고 이제 구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성분이죠. 그래서 벡터를 표현하면 이제 성분과 단위 벡터를 표현할 수 있고, 크기는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무한 평면일 때를 볼게요. 무한 평면일 때는 우리가 어차피 평면 자체가 모양을 임의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원기둥으로 정하셔도 되고 그냥 직육면체로 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원기둥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평면으로부터 위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을 P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요 P 지점에서의 전기장을 볼 건데 무한평면이라서 일단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무한평면에서는 전기장 성분이 요 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직한 성분으로만 존재를 하거든요. 양전하면 이렇게 나갈 테고 음전하면 들어올 테고. 그래서 위아래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원통 모양으로 잡아봤다고 했을 때는 요렇게 있고 내가 잡은 가우시안 패곡면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서 알짜 전하가 분포하는 거는 요게 지금 면이 존재하는 요 파란 색깔 밑금치 부분만 되겠죠?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면서 해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공식 한번 적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우시안 패곡면을 볼 건데 윗면이랑 아랫면이랑 옆면 똑같이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엔 다른 게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게 무한 평면으로부터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윗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평행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아랫면을 봤을 때는 아랫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 텐데 마찬가지로 아래 뚜껑의 면 벡터는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요 두 놈은 서로 이제 크기가 방향을 일치해가지고 다 살아남아서 우리가 고려해주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옆면 면 벡터가 형성이 됐을 텐데 얘는 전기장 방향과 수직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옆면을 날려버리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윗면에 대한 것과 아랫면에 대한 거를 이제 고려해주고 여기서는 A 인이라 했는데 우리가 요거를 임의로 A를 잡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요것도 똑같이 A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서 A끼리 상쇄가 돼서 요가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성분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고 좌표축을 G로 잡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K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크기는 절대값 쉬운 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른 포인트가 가우스의 법칙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게 전기선수 구할 수 있고요. 전기장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알짜 전하가 안 주어져 있다 가정하면은 알짜 전하를 구할 수도 있겠죠. 다른 값이 충분하게 주어져 있다 가정하면은. 그래서 먼저 알짜 전기선속이라는 거는 내가 잡은 가우시안 패곡면 안에 존재하는 전하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분포하든지 상관없이 단순히 그 전하의 총량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알짜 전기선속을 바로 요러한 공식에 따라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요걸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패곡면이 아닌 경우에는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연습 문제에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요 지점에서 여기 Q가 있을 때 요렇게 주어진 요 한 면만 통과하는 전기선수를 구해라. 그건 이제 우리가 고도의 대칭성을 활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박스로 만들어서 가둬버린 다음에 이제 6으로 나눠버려가지고 그때 전체 전기 선속에 대한 거를 구하고 6으로 나눠가지고 한 면에 대한 것만 구하는 식으로 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아예 그냥 일반적인 그냥 면을 줘버린 다음에 요 면을 통과하는 어떤 전기장을 식으로 준 다음에 요 놈이랑 이제 내적을 해가지고 구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장 구하는 거는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원천전화 분포 형태에 따라 가우시안 패곡면을 닮은 형태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대칭성에 유의하셔가지고 식만 잘 세우시면 끝나요. 마지막으로 QE는 앞에 A랑 B에서 했던 요 전기 선속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전기장의 크기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가 주어진다 하면은 그걸 통해서 역으로 이제 요 Q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과정만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짚어볼 수가 있고요.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요
빨간 색깔 가우시안 표국면의 거리와 그리고 실제 알짜 전화가 분포하는 거를 한번 조심해서 써야 된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균일하게 로우로 대전된 어떤 구가 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이제 중심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개장을 구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표국면을 잡을 수 있고, 이 표국면에 존재하는 파란색과 밑금친 영역만큼 알짜 전화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식 써보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반지름이 2R짜리인 가우시안 폐곡면을 잡은 거니까 2R에 제곱이 들어갈 테고, 파란 색깔 영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2R짜리인 9의 부피니까 2R에 세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실수를 덜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구 외부의 어떤 점에서의 전개장을 구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제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원천 전하가 분포하고 있는 영역과 내가 구하려고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의 반지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주의를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 가우시안 폐곡면은 내가 잡은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7R이니까 4파이 7R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원천 전하는 내가 잡은 가우시안 폐곡면 안에서 일부만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게 지금 반지름 3R짜리인 9의 부피니까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잘 지키시면은 계산 실수만 안 하시면은 웬만한 건 다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 쓰는 게 은근히 효자 문제니까 그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위를 볼게요. 이제 전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전위의 공식을 보면요, 델타 V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인테그랄 어떤 처음 초기 지점부터 나중 지점까지 적분하는 건데, 요 전기장을 적분하는 거예요. 선적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무턱대고 외우다가는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왜 붙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짧게 한번 넣어봤어요. 먼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전하량 QS를 가지는 입자가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 전하량을 가진 입자 때문에 요 놈이 전기장을 형성을 하겠죠. 어떻게? 그리고 나서 외부에서 시험 전하가 이제 여기에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놓여진 게 초기의 I 위치에서 F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초기 상태가 얘는 정지한 상태였고, 우리가 어떤 외력을 가해줘서 얘를 이렇게 움직였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 상태도 정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아니고 한번 유도를 해보면요, 우리가 물리 1 때 역학적 에너지 법칙이라는 거를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법칙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의 포텐셜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둘의 합은 개에서 에너지가 출입을 하지 않은 한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 만약에 어떤 외부에서 이제 힘이 들어와서 뭐 작용력 아니면 외력을 이제 외력에 작용해서 그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UI, KI를 1로 넘겨서 이제 델타꼴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QT 시험 전하가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모두 정지했다고 가정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0이 될 테고, 그럼 결국에는 요 K 위치 에너지라는 거는 외부에서 한 일, 그러니까 외력이 한 일과 같고, 그리고 전기장이 한 일은 외력이 한 일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요, W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은 아마 이건 미적분 때 열심히 해보셨겠지만, 그리고 물리 1 때 해보셨겠지만, 일이라는 거는 어떤 힘 벡터를 이제 선 적분한 값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전기장이 한 일은 WE는 전기력에다가 선적분을 해준 값이겠죠. 근데 전기력이라는 건 우리가 시험 전하와 그리고 원천 전하가 형성한 전기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QT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요, 이런 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잠깐 이 상태로 멈춰놓고, 위에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한 일인 거고, 이거는 전기력이 한 일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식이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그 식이 되는데, 전이라는 거는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를 시험 전하로 나눠준 걸로 정리를 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책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써보면은 어떤 전이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시험 전하분의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인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델타 U를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가지고 QT끼리 그 약분이 돼가지고 결국 어떤 전이의 변화량은 요 전기장을 성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씌운 거랑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항상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간단하게 유도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위를 알면요 전기장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전기장을 알면요 전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문제 푸시는 게 다 이러한 흐름으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볼게요. 먼저 방금 우리가 전위랑 전기장의 관계를 알았잖아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나준 전위 빼기 처음 전위는 요 식을 풀면은 구할 수가 있고요.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델타 V라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뭐 이렇게 식을 적분하는 건데, 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렇게 주어진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놓고, 그럼 이제 요 R 단위 벡터랑 요 DS 미소 단위 선 벡터를 이제 내적하는 건데, 이걸 하고 나면요 결과적으로 요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보통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어차피 요거는 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초기 위치를 무한히 먼 곳으로 잡고 그곳의 전위를 0으로 한다는 걸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할 경우에는요, 여기서 여기 무한히 가버리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는 VF 빼기 0은 이제 VF로 할 수 있고, 요게 K 곱하기 RF분의 QS. 그래서 어떤 점전하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점전하에 의한 그 전위는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점전하 몇 개로 이루어진 특정 지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라 뭐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땐 다 요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더해서 그 지점에서의 전위를 구하는 식으로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포텐셜 에너지를 할게요.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위에다가 시험 전하를 곱한 값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위가 있고 거기에 시험 전하가 곱해진 값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뭐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으로 어떤 Q1과 Q2와 Q3가 있다고 했을 때 요 세 점전하에 의해서 형성된 요 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1이 Q2에 대하여서 요 둘 사이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Q3가 이제 무한히 먼 곳에서 위치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여기에 미치는 거, 얘가 여기 미치는 거에서 1, 2와 1, 3, 2, 3 해가지고 세 가지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하면은 그 개의 위치 에너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 외부에서 한 일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요거랑 같다고 유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한 일은 요 U랑 같고 그게 곧 요거랑 같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요 세 점전화를 위치시키는데 한 일을 구하려고 하면은 방금 우리가 구했던 요 세 점전화가 가지는 요 게이트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고 그게 곧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전위를 정확히 알면요, 그 전위를 이제 요런 연산자를 써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건 아마 여러분들이 미적분 때 배우실 텐데 아직 안 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각각에 해당하는 x, y 지성분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거를 각각에 대한 성분으로 편미분한 값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 기울기를, 이게 우리가 미분을 구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어떤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레디언트를 구한다고 이제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아마 x 성분에 대해서만 표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예제가 나올 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위가 x에 관한 함수로만 주어지면요, 요거를 요렇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i 방향을 이제 넣어주면요, 그게 요 부위에 의해서 형성된 전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y랑 g 두 가지 변수로 이제 이루어진 부위가 있다고 가정하면요, 걔는 y에 대해서 그리고 g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한 다음에 j와 k 방향 벡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만들어 봤어요. 만약에 어떤 전위가 x랑 y에 이제 관한 함수라고 가정하면요, 그 값이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주어졌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이제 전기장은 이런 식으로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를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편미분은 아마 개념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편미분을 적용해 보면은 여기서 x랑 관련된 게 x제곱이랑 3x가 있으니까 각각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2x, 그리고 3y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거 y가 돼서 미분하면은 3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은 네,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제가 조금 좀 헤맸거나 아니면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들을 헤맸거나 아니면 혼자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뒤늦게 알았던 것들 등 해서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사실 이렇게 해드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수님들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론 설명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들께서 수업 때 안 짚고 넘어가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마주하는 약간 난해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성분이랑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벡터 방향 정하는 거, 그런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얻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면서 하고 싶었지만 지금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못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엄청 아쉽고, 혹시라도 이걸 좀 기대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일단은 중간고사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볼게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시험 공부 잘하시고, 그리고 특히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꼭 튜터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튜터들 다 실력 있고 공부 잘하고 다 뭐 책임감 있는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성실하게 잘 대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질문하는 게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익명으로 다 질문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하세요.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이 튜터를 괴롭히셔야지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은 거고, 그래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만 말을 줄일게요. 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